자, 다시 셀렉션이요. 자, 우측에 있는 거 안티알리아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안티알리아싱이 되어 있는데 네모에서 아무리 그려도 안티알리아싱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직선일 경우에는 안티알리아싱이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사용해 보시다 보면 아시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채색을 시키고요.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주 크게 확대를요. 자, 어떻습니까? 안티알리아싱이 없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렇게 한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부드럽게 색상의 톤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 이유가 안티알리아싱은 직선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티알리아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직선이 아닌 경우, 주로 이제 곡선이나 어떤 휘어진데, 따라서 네모는 직선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티알리아싱이. 그래서 체크가 아예 꺼져버려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셀렉션 툴이 네모가 아닌 뭐 원형이 됐던 아니면 무슨 라쏘 툴이 됐던 자유, 일단 원형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티알리아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셀렉션 영역에 안티알리아싱을 추가를 해줄 건지 아니면 추가를 안 해줄 건지, 요거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레이어를 분리를 시킬 때 이 옵션 때문에 작업을 망치느냐 망치지 않느냐,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안티알리아싱은 곡선일 경우에 나타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 스타일. 이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 셀렉션을 그릴 때 이 그려지는 어떤 스타일을 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팅 값들을요. 자, 노멀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드래그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픽스 레티오라는 게 있죠. 얘는 뭐냐?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자, 1대 1입니다. 그럼 정사각형이죠. 그려보시면 무조건 정사각형으로만 그려집니다. 자, 정사각형을 굳이 내가 노멀 상태에서 그리고자 하시면 이런 거 다 아시죠? Shift 키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정사각형이죠. 예, 그런 기능. 그렇지만 Shift는 무조건 정사각형 1대1로 그려지지만 내가 픽스 레티오를 1대2로 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세로가 2배 길게. 그럼 항상 그 비율을 유지한 채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비율을 좀 유지해서 그리고 싶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저 체인지입니다. 리버스.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가고, 다시 말해서 2대1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D. 자, 세 번째 있는 픽스 사이즈. 얘는 뭐냐? 아예 픽셀로 내가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이즈를. 64픽셀, 64픽셀. 클릭을 하면 얘는 아예 사이즈가 고정이 돼서 그 사이즈만큼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게끔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설정에서 바꿔놓은 단위로 지정이 되고요. 혹시라도 나는 얘를 단위는 비록 픽셀로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가끔 뭐 센치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2cm다 그러면 그냥 cm을 써주시면 예,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바뀌긴 바뀝니다. 예,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주로 이제 기본 단위, 자기가 그 도큐멘트를 아예 작업을 할 때 단위는 이렇게 통합을 시켜 놓는 게 좋죠. 어떤 경우에는 뭐 2cm 쓰고 어떤 경우에는 뭐 100픽셀을 쓰고 이러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는 그냥 100이라고 치면 기본 단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픽셀로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우측에 있는 요게 이제 리파인 엣지라 그래서 선택 영역의 엣지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걸 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좀 그림을 좀 한 장 불러드리겠습니다. 파일 오픈으로 자동차 그림을 하나 불러드려서요. 자, 여기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내가 요 부분을 이렇게, 아이고, 너무 작네요. 그냥 노멀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 부분에다가 어떤 채색을 시키면 그냥 이렇게 네모로 들어가겠죠. 컨트롤 Z. 근데 나는 이 엣지 부분에 뭔가 좀 불규칙성을 준다든지 아니면 엣지를 뭐 부드럽게 처리한다든지 페더 값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Refine 엣지.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선택 영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과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이건 그냥 보여주는 역할 뿐입니다. 주로 얘를 좀 많이 쓰죠. 이렇게 어느 정도 투명한 빨간색과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자, 한번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편하게. 자, 위쪽에 있는 게 이게 레디우스입니다. 레디우스. 얘를 선택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가 불규칙하게 엣지가 불규칙하게 되죠. 직선이 되어 있는 게 얘를 많이 주면 불규칙하게 됩니다. 자, 불규칙한 게 잘 눈에 안 띄시는 분들은 자, 얘 컨트라스트 좀 높이겠습니다. 자, 좀 보이시나요? 불규칙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불규칙성을 줄 거냐 이겁니다. 엣지에. 그 다음에 얘는 불규칙성의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이 강도입니다. 엣지의 날카로움을 얼마나 줄 거냐 말 거냐. 부드럽게 처리할 건지 날카롭게 처리할 건지. 너무 많이 줬네요. 이런 게 조절하는 거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OK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불규칙하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엣지가 불규칙성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컨트롤 D 해서 다시 셀렉션. 자, 나머지 부분도 뭐 이런 선택 영역과 관련된 걸 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스무스니스. 얼마나 스무스하게 줄 거냐. 이 스무스라는 거는 이 페더 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페더 있죠. 아까 봤던 거. 그거를 주는 겁니다. 엣지의 부드러움. 얘의 스무스를 얼마나 줄 거냐. 아, 죄송합니다. 이 불규칙성의 스무스를 얼마나 줄 거냐.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쪽에 이 옵션이 뭐라는 건지. 자, 그다음에 페더 값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확장과 축소, 선택 영역을 얼마나 확장을 시킬 건지, 축소를 시킬 건지, 영역을 줄일 건지, 늘릴 건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버튼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적당히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얘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블렛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아래에 있는 퀵 메뉴라는 거 이게 비슷한 겁니다. 얘랑. 그래서 얘의 붓터치를 이용을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불규칙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전 지금 마우스기 때문에 좀 힘든데요. 예, 타블렛을 가져다가 그래서 퀵 모드 빠져나오면 이게 셀렉션 영역으로 됩니다. 이렇게 붓터치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그때 리파인 엣지라는 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선택 영역을 내가 지정을 했어요. 안티 알리싱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티 알리싱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런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형태의 셀렉션을 선택을 지정을 할 때 안티 알리아싱을 쓸 건지 말 건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요 레이어에 원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요. 자, 안티 알리아싱을 안 하고 한 거랑 자, 먼저 하고 할까요? 안티 알리아싱을 체크를 하고 얘를 선택 영역을 만들고요. 자, 얘를 레이어를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을 뜯어서 새로운 레이어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메뉴가 뭐냐? 에디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디트 컷 예. 그 다음에 뉴 레이어 만들고 에디트 페이스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귀찮죠? 왜? 페이스트라면 항상 도큐멘트 중앙에 들어가고 이걸 하려면은 에디트 페이스트 인투라는 거를 또 써야 됩니다. 셀렉션 영역을 지정을 해서요. 이 동그라미 부분을 귀찮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걸 쓰시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이 선택된 영역을 레이어를 분리를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레이어, 뉴, 비아 카피나 비아 컷을 쓰십시오. 카피는 말 그대로 원본은 남겨두고 복사할 때는 거고요. 컷은 아까랑 똑같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컷을 해서 새로운 곳에다 붙여넣는 겁니다. 저는 비아 컷을 하겠습니다. 비아 컷. 자, 그러면 비아 컷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레이어가 분리가 됐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일 겁니다. 원형에 무슨 엣지가 보이죠? 테두리가. 자, 이게 바로 안티 알리아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안티 알리아싱 때문에
정확한 색상의 경계를 뜯어오지를 못하고요. 중간 이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갖고 오기 때문에 결국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형의 테두리 형태가 남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은 대부분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데로 가져가서 이 레이어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걔네들이 애니메이션 돼서 나중에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때 뭉쳤을 경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파일 원본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분리 작업을 할 때, 하나의 레이어를 여러 개로 분리 작업할 때는 특히나 이런 곡선 처리된 거, 이런 거 셀렉션을 만들 때는 반드시 안티알리아싱을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탈도. 자, 안티알리아싱 끄고 만들었고요. 레이어, 뉴, 비약 컷을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분리가 됐죠? 그런데도 확대해서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이 부분은 애프터 이펙트로 넘길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잘 한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